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개편 영상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좀 양해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 목소리 갖고도, 이렇게 열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일단은 감사함을 돌리고요. 네, 열의는 있으니까,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지난번 시간에는 1장의 요양보 개론에서 대상자 이해 파트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두 번째 시간은 3장의 요양보 강론을 가지고 찾아온 거냐.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참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전임 강사로 지금 현재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소개 영상 한 번만 더 찍도록 할게요. 자,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교육원생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치매요양보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순서대로 나가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사실 제가 복습을 선생님들 진행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을 나가고 그걸 또 이제 단톡방에 넣어드리면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3장으로 찾아왔거든요. 뭐 순서대로 나가든 순서대로 나가지 않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전 과목을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썸네일에 치매요양보호라고 마크를 두었으니까 그쵸 작성해 두셨으니까 복습하고 싶은 단원을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30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이 치매 요양보호도 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시간 안에 조금 끝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원투로 나눠서 두 번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분이 넘어가지 않게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사설은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짜잔. 네. 이번에 제가 새로 개편하면서 마인드맵. 저는 마인드맵을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종이 마인드맵을 많이 그렸었는데, 최근에, 알마인드라고, 이거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제가 지금 현재 사실은 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목차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인드맵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매요양보호 기술 단원도 마인드맵으로 목차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항상 수업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사실은 목차의 단원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책의 전체의 흐름을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OT 때도 책의 전체의 목차를 다뤄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치매요양보호 기술 단원의 목차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차를 보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목차가 중요한 건 문항의 개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치매요양보의 단원의 문제가 이따 문제풀이에도 나오겠지만 꽤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 6, 7문제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 핵심이 되는 단원은 1장. 치매 대상자의 또 오타 나네. 대상자인데 상자가 빠졌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이 하나고 두 번째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그 다음 세 번째는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여기 세 가지가 사실 메인이에요. 인지자극 활동은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출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이제 출제 요원들이 문제를 어떻게 분포하냐에 따라 다른데 1장, 2장, 3장에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보통 6개에서 7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이라고 뽑아보면 6개가 만들어지죠. 하나를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를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데 3개 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냐는 거죠. 교과서의 단원에는 약물요법부터 시작해서 안전과 사고 예방까지 나오지만 시험 문제에 주로 다루는 건 딱 이렇게 5개예요. 여기 5개에서 2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행동 대처는 둘, 넷, 여섯, 8개 중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하고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원칙 안에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죠. 그럼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치매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 문제를 잘 확인하실 수 있어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인지자극 활동은 이 수준이 있죠. 수준별 인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의 대상자, 경증치매 대상자, 중증치매 대상자 이런 식으로 각자의 프로그램들을 나열을 하는 순서로
예, 지금 책이 예,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 목차를 한번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 공부의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게 공부에는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가장 빠른 속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이 치매연구 단원부터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목차를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항목들의 요점 정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차는 예, 단원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습을 단원으로 보고 본문의 내용을 보고 예,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목차를 보시면서 다시 리뷰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1번의 첫 번째 단원이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이었으니까 네, 요 5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이에요. 사실은 제가 치매 파트만 따로 개념 정리의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예, 하다가 말았어요, 그것도. 네, 끝까지 이어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 치매 개념 강의에 1, 2, 3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네, 요 단어를 좀 풀어보시면, 문제가 많이 보일 거예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평상시에 주로 생활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차 단원에서 식사도끼부터 시작해서 5개가 갑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치매명고 기술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유형은 거의 같습니다. 유형이 비슷하고 문제가 다른 것 뿐이에요.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거든요. 내용이 다르다고 유형까지 완전 바뀌는 건 아닌데 보통의 치매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뭐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중 식사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잘못된 것을 고르십시오. 예, 그런 요런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이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주셔야 되고 또 읽는 거가 한번 정확하게 마스터가 되셨다면 잠은 자답을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네, 그러면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릇은까지 읽고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릇은 뭘 쓸까요? 이렇게 아예 접시보다는 사발 씁니다. 이유는 수업 시간에 다 들으셨다라고 생각해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유리보다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어떻게 할까요? 예,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다 섞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선생님들이 본인의 자문자답 묻고 답을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유튜브 영상을 그냥 틀어두세요. 그리고 귀에서 네, 듣고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하고 선생님들이 답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 원칙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식사도끼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원칙이나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로 합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고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원칙에서 5개를 뽑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전중에서 5개를 뽑는 경우도 있고 원칙과 방법의 전중으로 다 합쳐서 문항 5개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앞뒤의 내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지 그게 원칙에서 나오는 거냐 방법에서 나오는 거냐 그걸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식사도끼의 방법도 아까처럼 끊어 읽기를 하시면 돼요. 식사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음식의 온도는 미리 확인합니다.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줍니다. 턱받이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예, 앞치마를 입혀줍니다. 물을 흘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빨대와 플라스틱 도끼가 부착된 컵을 사용합니다. 네, 숟가락은 어떤 걸 주는 게 좋을까요? 약간 무거운 걸 주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무게감을 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교과서에 또 그런 말이 있죠? 네, 손잡이가 약간 뭉툭한 걸 잡고 있어야지, 뭉툭한 거가 있어야지만 잡기가 편해요. 아이들이 처음에 숟가락을 쓸 때 그래서 뭉툭한 걸 주는 거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근육의 기능들이 많이 퇴행이 되세요. 그래서 작고 얇고 이런 거 잘 못하시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놓으세요. 네, 여러 가지 반찬의 가짓수가 많은 경우에는 가짓수가 많은 걸 선택하는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뷔페식이 아닌 코스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뷔페는 가짓수를 많이 넣고 골라 드세요 하는 거고요. 코스의 형태는 하나 드시면 다음 거 갖다 주고 하나 드시면 다음 거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짓수가 많은 경우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뷔페가 아닌 코스식으로 하나 먹고 다음 거, 하나 먹고 다음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식사를 다 하시고 나셨다면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가 되는 경우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 주셔야지만 돼요. 네, 우리가 먹는 영양소 안에서 많은 내해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거부가 되시면 치매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많이 드시는 것은 치매 때문에 먹는 걸 잊어버렸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꾸 먹는 거를 달라고 하시지만 감소되는 건 큰 문제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얼른 좋아하는 음식이나 고열량의 액체 음식을 제공하셔서 에너지의 보충을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식사 돕기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배설 돕기예요. 네, 일상생활의 두 번째는 배설. 자, 기본 원칙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벨트나 단추 대신에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하세요. 네, 고무줄 바지가 중요한 거죠. 입고 벗기 편하다는 거고요. 벨트나 단추 같은 경우에는 뭐 조이는 이유를 떠나서 소근육의 퇴행으로 인해서 벨트나 단추를 어르신이 채우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낮에는 되도록이면 가능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하고요. 소변을 잘 가렸다면 칭찬, 실금을 하셨다면 괜찮아요. 치매 어르신들은 잘하면 칭찬, 못하면 혼내켜요. 혼내키는 거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괜찮다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공통 적용에 돕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할 수 없어요. 치매 어르신한테 제일 많이 할 수 없는 게 강요예요. 강요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오답이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강요하면 결국 싸움이 일어날 거고요. 어르신하고 치매 어르신하고 싸우면 요양보호사가 다 집니다. 네, 왜냐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하시기 때문에 양보도 배려도 이런 게 조금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시죠. 그 다음에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설명해서 행동에 옮기도록 한다. 뒤처리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뒤처리에 대한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뒤처리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멀뚱멀뚱 선생님들이 쳐다보신다. 뒤처리의 단어 뜻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네, 설명을 하고 또 뭐를 한 시범을 보시면 돼요. 직접 뒤처리하는 동작을 설명하셔서 행동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실금을 하셨어요. 실금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의지와 상관없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네, 괜찮아요 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가능한 한 빨리 더러워진 옷은 갈아입혀 주시고 잔뇨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방광을 확실히 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앞으로 살짝 구부리거나 치골 상부, 배꼽 아래 아랫배, 그 아랫배 부분에 방광에 소변 주머니가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 잔뇨감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배뇨 훈련을 시행하시는데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합니다. 주무시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밤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세 번째, 목욕 돕기입니다. 네. 자, 기본 원칙에 보시면 또 나오죠? 강요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최대한 과정은 단순화. 복잡화가 나오면 전부 다 오답이에요. 네, 치매에서는 무조건 단순하셔야지만 돼요. 복잡한 건 사실 시도하기도 어렵고 행동으로 옮겨가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일정한 시간에 늘 했던 정해진 방법. 그래야지만 거부감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치매 어르신들은 몸시계가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시계가 뭐냐? 치매가 오시면 인지의 구간을 담당하는 대뇌 손상이 오지만 동작이나 활동을 담당하는 소뇌에는 치매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몸으로 늘 익숙하게 진행하셨고 몸에 딱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은 치매가 오셔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스스로 자립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판단력이 많이 떨어져 계세요. 어떤 판단력인 거냐? 뜨거운 거와 뜨겁지 않은 거, 뭐 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뜨거운 거는 만지지 않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미리 적당한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절대 욕실 내 혼자 머무르게 하시면 안 돼요. 머무르게 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중간에 나가지 않으시면 되죠. 그래서 목욕하시기 전에 물품 전체가 잘 갖추어져 있고 내가 중간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돕는 방법을 보시면 한 가지씩만 제시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제시하신 경우에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 일어서시겠어요? 일어서셨어요. 네, 어르신 그럼 팬티를 벗으실까요? 기다리셔야죠. 팬티 다 벗을 때까지. 자, 어르신 이제 벗으셨으니까 욕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어르신 일어서시고 팬티 벗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합니다. 맨 마지막 거. 네, 그래서 한 가지 하나씩만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물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여요. 그럼 왜 물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네, 낯선 거, 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생소하면 거부 반응이 보여요. 물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체를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네 이런 기분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도와주시면 만져봄으로 인해서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목욕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을 받아둬라 이렇게 하는데 적당량이 얼만큼이냐면 발목 정도 높이의 물을 미리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신 다음에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발목의 높이입니다. 네. 자, 이제 구강위생으로 갑니다. 자,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시는 거고 치약은 삼켜도 없는 뭘 쓴다고요? 네, 어린이용을 사용합니다. 어린이용과 어른의 용의 차이가 불소의 함량이고요. 불소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용에 우르테 못 뱉는 아이들한테 무불소를 보통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용을 사용하게 하는데 어린이용을 드릴 때는 치매 어르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어린이용을 줘도 뭐 수치감이나 불편감이 없다. 그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배려를 하셔서 아이 취급 당하는 거에 자존심이 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까지 우리가 챙기면서 물품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의치는 24시간 끼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길 바래요. 하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구강위생에서 한번 나오겠지만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정도는 제거를 하세요. 우리가 수업에 나갔던 앞에 개인위생 파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6시간에서 7시간이란 설명을 하지 않고 주무시기 전에 취침 시에 뺍니다. 취침 시가 치아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좋은 6시간, 7시간 정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돕는 방법을 보시면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억지로 뱉게 하실 수 없어요. 입을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진행하시는 거라서 숟가락이나 이런 걸 넣고 진행을 하시게 한다든지 또는 삽입을에 숟가락을 입안에 넣어줘야 되니까 숟가락을 행위를 딱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으면 입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또는 뭐냐면 말을 건네는 거예요. 질문을 하셔서 말을 하시면 입을 벌리셔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뱉어지게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게 중요한 요지고요. 양치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억지로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물치약이 가글이죠. 그래서 물치약의 가글 형태로 대치해서 양치를 대용으로 하시던지 2% 생리식염제 꺼즈를 감은 서랍자이거나 전용 상품으로 나와 있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묻혀서 대신 닦아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칫솔질 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식후에 차를 마시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옷 입기 방법입니다. 몸에 꺾이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하시는 거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떤 혼란인 거냐?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지십니다. 그래서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옷에 붙어있는 장식이지만 이 장식이 현실과 가상의 구분을 헷갈리게 하니까 예를 들면 나비 문양에 붙어있는 옷을 입었다. 그건 옷에 붙어있는 나비의 장식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치매가 진행되시면
나비가 실제 나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을 잡아 뜯거나 물어 뜯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장식이 없는 그냥 민 색깔의 옷 같은 거를 단색의 계열의 옷을 입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돕는 방법에 보시면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옷을 맨 위에 두시고 다음 옷을 밑에 내려놓으시면 잡히는 것부터 먼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을 안에 다음 순서대로 입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옷 입는 것을 거부하셨다면 중요한 건 다투지 마시고 기다린 뒤에 시도를 하시던지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혀 주시면 돼요. 또 단추 대신에 부착용 접착천으로 된 옷을 이용하시면 훨씬 효과적이고요. 앞뒤를 구분해서 입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티셔츠를 제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라벨에 이름을 써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언어의 말이 사라지시는데 글씨는 읽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 읽을 수 있습니다. 언어보다 글씨를 읽어내는 능력이 더 늦게 상실되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고 했을 때 라벨에 이름을 써두시고 이름을 보여드리며 아 그러네 내 이름이 있네 내 거네 이렇게 인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옷에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고요. 물품뿐만 아니라 장소 같은 데도 다 이름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시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쉬워집니다. 자, 다음은 운동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시간을 같이 하며 친숙해진 뒤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건 친숙이에요. 친해지지 않고서는 절대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에 보통 좋은 운동이 5개 운동이거든요. 절대 어르신 여러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숙해진 뒤에 시작하는 거고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가장 간편한 운동 산책을 권장해요. 운동할 때 또 제일 중요한 게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죠. 왜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거냐?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늘 다니던 공간을 반복적으로 지나가다 보시면 내가 의식적으로 외우고 싶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시장 통로 같은데 저도 이제 근무하는 교육원 안에 시장이 옆에 있는데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과일 가게예요. 네, 과일 가게를 지나면 뭐 맞은편에는 정육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네, 정육점을 지나면 만두 가게.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집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대 같은 길을 가다 보면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풍경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맞춰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가시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되면 자신감도 자존감도 사실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의 코너는 같은 시간대 같은 길을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왜 돌아왔을까요? 네. 시간이 21분이에요. 자, 지금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에서 식사돕기, 배설돕기, 개인위생, 운동돕기, 안전과 사고 예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점 정리 단원에서 거기는 조금 빼놓은 상태인데, 법알, 말로 조금 설명할게요. 네, 안전과 사고 예방은,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문고리는 안에서 잠궈도 열 수 있는 문고리로 합니다. 내지 이제 거울 같은 거. 그쵸? 네, 거울 같은 거 두시면 그거 얼굴 보시고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나인 줄 몰라가지고 당황하시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실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먹을 것 같이 생긴 것들은 집에 두지 않는다는 거. 위험한 것들은 뭐 다 치워둡니다.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일상생활 지원을 한 파트를 이 시간에 정리하려고 해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거와 관련된 38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제가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네. 1번부터 80번까지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되죠. 근데 보통 치매는 이렇게 60번대부터 시작해서 70번 사이의 문제들을, 네, 이렇게 치매 문제로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1번, 2번 순서대로 하지 않았고, 80문제 안에서 도대체 치매는 어느 숫자부터 문제가 진행되는 건 이것도 사실 보여드리려고 그냥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이게 이제 38회 이번 2월 달에 시험 봤던 문제인데, 좀 이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문제행동과 관련된 거냐, 경계선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이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왜냐면 뒤에 문제들이, 문제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문제를 풀어보고 가려고 하는데,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2번,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번,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번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꿔서 기분을 전환해준다. 어렵지 않으셨죠? 예, 사실은 누워만 있으려고 한다가 반복적인 행동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우리가 문제 행동 첫 번째가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 미리 예습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몇 문제 같이 보겠다 2개 볼 거예요. 요거 다음에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환기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해서 이제 일어나시게끔 하는 행동 돕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64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침해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밑 방바닥에 두꺼운 유를 깔아둔다. 2번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해서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번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번 방 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아까 이제 안전과 사고 예방의 파트에서 조금 제가 누락을 시켰던 부분이긴 한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굳이 요점 정리에 누락을 하셨어도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정답 1번을 체크하셨을 거예요.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2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유리창으로 투명하게 밖이 잘 보게 해라. 유리창의 용도를 잘 모르세요. 우리가 사람은 대문으로 다녀야 돼요. 유리로 넘어다니는 건 도둑입니다. 그쵸? 그래서 유리창이 유리라는 걸 알 수 있게 뭐 선생지를 붙인다든지 커튼을 친다든지 그쵸? 뭐 요렇게 하셔서 유리는 용도가 밖을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안전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방 안에 잠금 장치 설치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눈에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그러면 어르신이 뭘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의 동선이 전체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곳에 방을 배정하시는 게 돌봄에서는 사실 조금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 방 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큰일 납니다. 난로 굉장히 위험하세요. 치매신들은 위험한 거 위험하지 않은 걸 구별하실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전부 다 환경에서 제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푸시면 다음 문제부터는 문제행동 대처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개의 문제만 가지고 제가 문제풀이를 진행한 거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63번은 반복적인 행동하고 문제가 더 가까워요. 그럼 이 38회의 시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한 문제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포를 가지고도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제위원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보통 몇 문제 정도가 출제하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출제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옳은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시면 치매 단원에 1장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지원 파트를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셨고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문제행동 대처하고 의사소통하고 인지자극까지 같이 3개를 다 요점 정리해서 1, 2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요일은 정확하게 무슨 요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신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진행을 할 건데 정확한 요일은 제가 강의 스케줄에 따라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속을 미리 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어쨌든 드릴 수 있는 약속은 5월 14일 시험 보시기 전까지는 전 과목 업로드를 다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30분 안에 끝나기로 했으니까, 30분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짧게 공부를 하셨지만 또 하나의 단원을 정리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1편에서는 안 했지만 2편을 지속할 거예요. 강의 듣고 좋으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래야지만 저도 더 힘이 나서 다음에 영상들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김 교수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